이제 한 달 살기를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볼게요. 근데 아마 체감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한 달 살기의 성지는 단연 태국인 것 같아요. 역시 태국. 네네네. 태국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물가 저렴하고 치안도 좋고 그리고 또 한 번에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 편도 많고요. 그리고 숙소나 이런 것도 가격 대비 좋은 선택의 폭이 넓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태국만한 곳이 없다. 정말 놀라운 게 여행 작가들끼리 얘기하면서 자 우리 한 나라만 골라볼까? 그런데 다들 되게 어려웠죠. 근데 그중에 절반 넘게 태국을 그걸로 해서 깜짝 놀랐어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우아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압도되는 게 있으려면 대자연이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휘황찬란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태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이상급은 다른 나라에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보다 결국에는 태국을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국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은 그런 낯선 면과 동질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골고루 갖추고 있어서 편안함까지도 같이 느끼는 장점이 또 크게 부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캄보디아를 추천하는데요. 특정한 장소를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나라 자체를. 네. 보통 이제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와트를 꼭 보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런 아름답고 전 세계에서 손꼽는 유적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는 너무 여행자들이 많고 또 볼 것들만 보고 나면 또 뭘 해야 하지 막 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차라리 시골을 가서 완벽하게 힐링을 한번 욕심내 보겠다 할 때는 이 캄보디아 농촌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거예요. 캄보디아의 농촌은 뭐 다른 나라의 농촌보다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 나라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들도 어떤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메시지 안전 뭐 유의사항 이런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런 메시지 중에 이 캄보디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멘트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연하게 뭔가 사람 냄새가 나고 그런 인간미 넘치는 곳에서 한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쉬다 와야겠다 할 때 이 캄보디아에 있는 농가에서 조금은 순하고 착하고 느린 사람들 사이에서 현지 시장을 가고 현지인들이 먹는 쌀국수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한 일주일, 한 달을 보내본다면 남들은 절대 모르는 그런 캄보디아만의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취재차 갔지만 취재차 가서 느낀 거는 캄보디아 사람들 정말 순하고 매력 있다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앙코르와트라는 너무 압도적인 존재감의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나머지가 부각이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 냄새 나는 우리로 치면 옛날에 7, 80년대에 어떤 머무르는 그런 감수성을 한 번쯤 찾아보고 싶다면
캄보디아의 시골을 강력히 추천하겠습니다. 정말 조용한 힐링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네네네네. 캄보디아에는 앙코르와트만 있는 게 아니다. 네, 그걸 너무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여기에 있는 분 중에 안 가보신 분 다 저는 가봤습니다. 3년 전. 가보셨죠? 저는 올해 갔다 왔어요. 베트남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예요. 그러면 뭐 갈 사람 다 갔고 뭐하러 새삼스럽게 뭐 모르는 사람 없는데 뭐하러 추천하냐. 알고 가시라고. 베트남의 지금의 저렴한 물가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 방콕 물가만 해도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급의 식당을 간다 그러면 오히려 일본보다도 비싼 느낌? 정말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길거리 쌀국수는 저렴해요. 쌀국수는 1,500원, 2,000원에 먹을 수 있는데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고급 식당과 저렴한 식당의 기준이 바로 에어컨이에요. 에어컨이 나오고 깨끗한 메뉴판이 있는 식당의 경우에는 방콕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식을 먹는다. 그런데 일본과 방콕 중에서 일식은 어디가 더 싼가? 일본이 쌉니다. 네, 같은 급으로는 일본이 훨씬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나 이런 걸 보면 방콕도 이제 싸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베트남은 쌉니다. 너무 싸더라고. 네, 이 싼 이유는 지금 여전히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성장하는 이유 때문에 서로 경쟁하기 때문이지 당연히 싸야 돼서 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가도 언젠가는 자기 값을 받기 위해서 오를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아, 그럼 지금 물가가 현 시점으로 했을 때 박앤세일. 아. 엄청난 박앤세일이라는 걸 아시고 맛있게 드세요. 진짜 싸더라고 가보니까.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영향으로 훌륭한 프랑스 식당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럽에 가서 그 비싼 음식 정참 먹고 또 팁을 얼마 내내 마내 이러면서 계속해서 계산기 돌리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베트남에 있는 유명한 프랑스 음식점 가면은 충분히 대접받고 그 이상의 어떤 유럽 못지않은 음식들 다 드실 수 있어요. 또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세계적인 요리학교 르꼬르동 불로 나오신 분들이 하는 곳들도 있고 그 전에 뭐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부터 나온 뼈대 깊은 그런 식당들도 있으니까요. 유럽 놀이 베트남에서 하세요. 그런 이유로라도 이 베트남은 여전히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10번 가셔도 가면 가실수록 남는 장사인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달랏을 매우 좋아합니다. 달랏. 이 달랏은 예전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프랑스 장교들이나 고위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의 여름 피서지였어요. 그만큼 선선한 기후에 유럽풍의 건물들도 많이 있고요. 숨어 있는 카페들이나 이런 곳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제가 본 카페 중에 제일 큰 카페도 저는 달랏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서 본 것으로는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일종의 커피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카페예요. 그런 카페여서 거기에서 뭐 다양한 곳에 이제 다양한 스팟에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캐녀닝이라고 해서 막 밧줄 타고 막 폭포 내려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가서 그런 것들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달랏의 캐녀닝이 너무너무나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레포츠, 뭔가 액티비티 좋아하시는 분도 달랏에서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럽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행 그러면 딱 떠올리는 어떤 가장 좀 전형적인 로망? 유럽의 동네 혹은 유럽의 사람들, 유럽의 음식, 내가 돈만 있으면 딴 데 왜 가? 유럽까지.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또 인기도 많은 나라들이죠. 가장 인기 있는 유럽에 있는 도시들 그러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뭐 프랑스의 파리 이런 곳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곳들이 이제 많은 여행자들을 흡수하고 있는데 유럽을 많이 다닌 사람들은 이 포르투갈을 매우 추천하고 사랑합니다. 포르투갈.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스페인 옆에 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주위에도 스페인 갈까 포르투갈 갈까도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아, 근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 둘이 진짜 다른 느낌으로 좋아요. 그러니까는 짬뽕과 짜장면을 고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게 맛있다고 하기에는 아, 그렇죠. 취향 차이. 짬짜면. 짬짜면 짬짜면. 그릇 살짝 나눠가지고 어. 이렇게. 여행을 가시면 이게 참 어려운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은 시간에 두 나라를 보는 게 어디야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다가 한 나라의 어떤 것들을 충분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맞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맞아요. 막. 그러니까 네. 쫓기듯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르투갈을 가실 거면 포르투갈만 가셨으면 좋겠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자체는 사실 정말 좀 흥미로운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많은 식민지 국가를 남미에 만들었어요. 그 나라들이 이제 뭐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스페인권에서 딱 한 나라만 포르투갈어를 써. 그게 바로 브라질이에요. 근데 브라질은 또 남미에선 제일 커. 맞아. 그러면 자 보세요. 스페인은 스페인이 본점이야. 그리고 나머지 남미가 지점이야. 그래서 이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막 스페인을 가고 좀 약간 좀 선망하고 이런 게 있어요. 뭐 브라질도 뭐 포르투갈을 선망하는 게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브라질이 본점 같고 포르투갈은 원조 국가인데도 약간 지점 느낌이 나요. 그만큼 그 좀 본점이라고 하는 좀 권위나 뭐 이런 것들도 없고 뭔가 예전에 그런 전성기가 잘 상상이 안 될 만큼 사람들도 소박해요. 여행을 가면 개인적 경험이 항상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나는 여기 좋았어, 난 여기 친절했어 이런 건 늘 갈리지만 저는 포르투갈에 있으면서 한 번도 인종차별적인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네네네. 그리고 인종들도 다양하게 섞여 있고 다양하게 연인이고 부부예요. 흑인들과 백인들 커플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어떤 인종이다에 대한 거부 반응들이 상당히 적다고 느꼈고 물가조차도 우리나라 물가보다 오히려 저렴한 유럽의 나라, 서유럽의 나라 상상해 보셨어요? 포르투갈은 우리나라보다 평균적으로 물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유럽 맞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상당히 치안적으로도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 해도 대도시에서 뭐 이렇게 뭐 지갑 꺼내놓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행자들에게 나쁜 경험들, 왜냐하면 여행자들은 또 여행자들 만나면 서로 하소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포르투갈은 이탈리아나 프랑스 이런 데의 경험에 비하면 매우 안전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들도 해산물을 한 음식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너무 한국 맛과 비슷한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해산물이 네네네네. 이 나라에서는 좀 흥미로운 위치상의 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북아프리카와 굉장히 가까워요. 모로코나 튀니지 같은 나라들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두 나라 같이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뭐야 앞뒤가 안 맞는데 그냥 제가 앞뒤가 안 맞을게요. 네. 어. 만약에 일정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달렸어요. 근데 포르투갈을 일주일인데 거길 간다? 그건 반대. 그건 반대. 일주일 여행에선 반대. 일주일 여행에선 반대. 반대. 네네네. 여유가 더 있다면 네네네. 한 보름은 할 수 있다. 보름일 때는 충분히. 왜냐면 모로코에 가셔서 사하라 사막 하나만 보셔도. 네네네네. 이게 튀니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가시면 튀니지에서 또 그런 어떤 유럽의 혹은 프랑스의 문화, 음식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튀니지에서는 바게트가 정말 엄청 저렴한데요. 네. 바게트 하나의 가격이 맞춰보세요.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바게트 한 개의 가격 1,000원. 1,000원 나왔습니다. 1,000원, 1,400원. 1,400원, 1,600원 1,600원, 70원. 와 아니 지금 50년 전에 간 기억이 아니. 50년 전. 작년에 70원. 뭐 올해 뭐 100원으로 폭등했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진짜 낮게 잡았는데. 네네네네네. 이만한 바게트 말하는 거 맞아요? 2만 원치 않고 요만. 그거 어떻게 야, 100원도 근데 안 할 수 이만한 있어. 게 70원이면 네네네네네네. 그 튀니지에서는 이 바게트가 우리로 치면은 쌀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가격을 동전이네. 못 올리게 한다고 해요. 와, 원래 그렇게 물가가 저렴해요?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튀니지에 가시면은 정말 그런 유럽 음식, 프랑스 음식 놀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야 내가 정말 이 나라에서 본전을 이렇게까지 제대로 뽑고 오는구나. 베트남 못지않게. 네, 베트남보다 바게트 같은 건 더 싸죠. 야, 네. 70원은 이길 수가 없을 것 70원으로 같은데요. 이길 수는 없다. 네네네네네네. 우리나라에도 뭐 70원으로 뭘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카서스 삼국이라는 아주 보석 같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코카서스. 코카서스. 네네네네네. 코카서스는 어디에 있는 데인가요? 이게 정말 재밌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코카서스가 어디예요? 이러면 다들 이걸 어디라고 해야 돼? 코카서스 네네네. 그래서 유라시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고마워져요. 유라시아. 왜냐하면 이걸 유럽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아시아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유라시아라고 하니까 유라시아의 딱 정 가운데 화개장터처럼. 정계를 나누는 쯤에
그쯤에 있는 나라가 바로 코카서스예요. 오. 나라가 아니고 이 세 나라에 합쳐진 거니까 이 세 나라를 말씀드릴게요. 조지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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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메니아. 네. 근데 그렇게 또 신기하게도 앞에 두 나라는 기독교가 종교의 국교고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교가 국교예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사이가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지아를 거쳐서 가지 않고 두 나라를 왕래할 수는 없습니다. 조지가 중간에 좀 끼어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 세 나라가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급부상의 이유는 바로 조지아란 나라예요. 왜요? 이 조지아란 나라를 갔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건 일단 풍경. 별명이 저렴한 스위스예요. 아니 뭐의 스위스가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뭐 중앙아시아의 스위스, 저렴한 스위스, 뭐의 스위스가 되게 맞습니다. 많네요. 그만큼 스위스란 나라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죠. 그럼 저한테 이제 그래서 스위스랑 어디가 더 이쁜데요? 하는데 애석하게도 제가 스위스를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알프스는 사실은 스위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스트리아에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어요. 프랑스에도 있어요. 아, 그 산맥이 길어서 근처에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돌로미티 지방이 알프스 중에서도 제일 예쁘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조지아에서 이탈리아 친구를 만났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조지아를 훨씬 좋아해요. 돌로미티보다. 그리고 매년 1년에 서너 번씩 같은 장소를 조지아에 있는 장소들을 트레킹하지만 매번 감동 폭발이래요. 진짜? 네. 게다가 조지아는 네. 뭐의 원조국이에요. 원조? 네, 이게 제일 먼저 나온 나라가 이 나라예요. 두 글자고요. 커피? 커피와 같은 점을 마신다는 거? 마시는 거요? 네. 두 글자? 맛있는 뭘까? 와인! 오, 맞아요. 와인? 맞아요. 오. 조지아는 커피 아니에요? 조지아 커피는 우리가 좀 혼동스러워하는데 그 조지아 커피는 조지아 브랜드고요. 이 나라 조지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심지어 이 나라는 집집마다 와인을 담급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항아리를 지하에다가 사무다 놓고선 계속 드세요. 근데 너무 큰 경우에는 아이가 빠지면 익살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담그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와인의 원조국이고 야, 아이가 술독에 빠지다니. 네. 조지아도 예전에 소련의 한 지방이었어요. 그 당시에 소련에서 가장 맛있는 지역이 바로 조지아였어요. 가장 맛있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곳. 아. 네. 그래서 조지아는 이런 풍경도 있는 데다가 와인도 있는 데다가 음식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까지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와. 그리고 조지아 이웃나라 아르메니아도 저는 매우 추천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에 가시면 참 예의 바르게 여러분들을 반겨주시고 그러면서 초대해 주시고 무언가를 하나 더 챙겨주시는 그런 정말 가장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르메니아가 주변 나라들이랑 서로 경쟁 관계거나 적대국이기 때문에 바다도 인접해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갇힌 듯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외부 손님이 더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에 가시면 또 조지아와 뭐 음식이나 이런 문화들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곳에 가셔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면서 내가 남들은 안 가지만 나는 정말 특별한 기억이고 경험이었다. 이런 걸 원하신다면 아르메니아도 매우 추천. 아르메니아는 약간 마치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예쁜 강아지 같은 느낌이에요. 오! 너무 적절한 표현이시고 아니 작가를 하셔도 저보다 훨씬 글을 잘 쓰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더 없어요. 더 없어. 다행이다. 그럼 제가 작가로 먹고 살겠습니다.